예,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는 유통업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R 파트너즈 이재준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 기대감 그리고 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렇게 높아지면 당연히 지금까지 소외됐던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이번 주는 이제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또 유통업계 관련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통업종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유통업종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큰 폭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업종이다 또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온라인상으로의 코로나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오프라인은 좋지 않았지만 온라인 매출이 또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털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서로 이제 작용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나 성장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역신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코로나19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 반영이 되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코로나 3차 확산이 이어지고 난 후에 마이너스 한 10%에서 15%까지 역신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한 해 동안 좋지 않은 해는 맞습니다. 근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중국의 2월 달에 춘절 기간 때 이 하이난성 쪽 이 면세점 매출을 좀 살펴보니까 구입 비용만 하나로 2,600억 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같은 기간 대비했었을 때 2배 이상의 구입 효과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보복 소비에 대한 이연 소비들의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방문객 수만 20만 명이 넘는 쇼핑객이 방문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백화점 업계 유통에서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역신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긴 하지만 이 백화점에서 트렌드 자체가 출점 경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외형을 좀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출점 점포 수를 좀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19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면서 파격적인 공간을 배치를 하고 특히 빅3라고 알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 빅3가 잇따라서 신규 점포를 오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신세계 대구점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이제 점포가 오픈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오픈되는 것은 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죠. 여의도 파콘에서 현대백화점 관련된 부분에서 최대 규모 백화점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백화점도 7년 만에 동탄점에 오픈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대전에 이 엑스포점으로 해서 오픈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변화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는 최근에 쿠팡 관련된 상장 이슈가 있죠. 네. 미국 상장 관련돼서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업 가치를 32조에서 55조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쿠팡의 매출액이 13조 3천억 원 정도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카테고리가 굉장히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시장 확대에 대해서 프리미엄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오프라인에서는 기저효과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현재의 업황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싹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축약해서 타깃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화점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외형 확장,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형 확장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실제로 어디를 이렇게 열 예정인지 그것도 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현대백화점의 기업 개요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의 점포 현황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에 현재 17곳이 있고요. 아울렛 같은 경우가 6곳, 면세점이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쇼핑이 1곳이 있는데요. 그게 현재 작년 9월 3분기 기준으로 나왔던 이 현대백화점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신규 지점에 대한 이 진출 계획들이 이제 설치 계획들이 나왔는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원은 남양주에서 작년 11월 6일에 오픈이 됐습니다. 이제 오픈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현대백화점 여의도 파크원점 가칭인데 2021년에 임차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현대시티 아울렛 청주점을 해서 임차를 할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봤었을 때는 27곳에 유통 채널이 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 제휴 운영 채널이 현재 H몰,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GS샵, 쿠팡 11번가를 현재 제휴 운영 채널로 해서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백화점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매출 비중 자체는 오프라인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점 특허 관련된 부분을 그 매출 비중에 대해서 백화점 매출 비중이 현재 73.4%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73.4%고요. 면세점 매출이 26.6%입니다. 결국 여기 두 곳에서 유통에서 100%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면세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2018년 10월에 서울 세관장으로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을 2곳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업 기간은 기한 5년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2023년 10월과 2025년 2월 특허가 만료될 곳이 면세점이 2곳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 4월에 인천국제공항 4기의 면세산업권 DF7구역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9월에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특허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8월까지는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현재 면세점은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인천공항점 3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백화점의 매출 비중이 좀 더 많고 그리고 면세점에서는 현재 3곳에서 지금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출 비중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냐, 공격적으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될 것이냐인데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 현대백화점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은 얼마 전에 그 공시가 나왔죠. 근데 총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조 2,700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358억이 나왔습니다. 역시 작년에 유통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원가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53%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봤었을 때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다른 백화점 대비했었을 때는 좀 선방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요. 코로나19가 3차 확산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4분기 때는 역신장이 마이너스 3%밖에 안 됐습니다. 앞서 제가 업황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가 업황 전반적으로 빠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로 선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월부터 이제 명절이 있으면서 명절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외부 활동 재개 국면에서 패션이나 잡화 등의 이연 수요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프로덕트 상품에서의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53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선물 세트 매출 증가에 따라서 컨센 자체를 좀 더 현재
높이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의도 파크원점이 2월 26일부터 오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간 총간 매출을 가이드라인을 가이던스를 6,500억 원을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영업 손실은 아무래도 원가가 아직 초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적인 부분을 적자가 50에서 한 100억 원 정도를 시장 컨센서스로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백신이 나타나면서 올 여름부터에 대한 여름 상품 SS 이제 시즌이니까 네. 여름 상품 판매 효과가 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굉장히 분위기에 대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될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더현대 서울 여의도에 이제 오픈 예정인 그 백화점에 대해서도 매출 6,500억 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에 대한 주가 동향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현대백화점이 오늘 한 3%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출전 모멘텀에 대한 부각들은 여전히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에서 공시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올해 1월 달인가요? 공시 관련된 부분들 연기금 공시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316만 주 정도를 연기금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기간이 지난 지금 현재 누적 순매수 투자자 수급 동향인데 한 4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보유 매수 물량 관련해서 현재 갖고 있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수급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자사주 매각 관련했는데 자사주기 신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기타 법인으로 해서 수급 창고로 잡힐 겁니다. 자사주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일별로 봤었을 때 보니까 2월 4일에 자사주 공시가 나오고 나서 한 6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유입했다가 다시 또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총 40만 주, 지금 현재 물량 자체가 지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3개월 동안에 23만 4천 주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네.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186억 원이고요. 장내 매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물량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나오고 있고 현재 1개월 수급 동향을 기간을 봤었을 때는 22만 주를 기관에서 매도를 한 상황이고 프로그램 매도가 17만 5천 주 정도를 매도한 상태입니다. 수급 자체는 좋지는 않은데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조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백화점 빅3에서는 탑1이 될 수 있다라는 티어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단기 박스권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박스권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려면 아마 2월 26일에서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주말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단기 박스권이 8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고 정고점 부분인 9만 1천 원까지는 트라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약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박스권 하단인 8만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백화점주 내에서 탑픽을 현대백화점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사님께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줬는데요. 8만 원대 초반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런 상승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8만 5천 원까지도 더 이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PR 파트너즈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